31번. 네, 동질 배수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동질 배수체. 자, 용어 자체가 낯서신 분들이 계세요. 이 동질 배수체는요, 같은 게놈, 같은 특성을 가진 게놈이 배가 되는 걸 동질 배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질 배수체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성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병해충 저항성이 크고 세포 자체가 거대해집니다. 또 개화기나 발육 등이 지연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질 배수체, 이질 배수체 이 부분은요. 145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또 한번 같이 보세요. 자, 31번. 품종에 대한 얘기예요. 복숭아 품종 중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은 유명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서 그 품종의 이름을 유명이라고 진 거예요. 창방, 조생, 대구보, 백도는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33번.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에 들렸는데요. 1대 잡종, 6종, 그리고 헤테로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F1 품종이죠. 그래서 많이 품종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식성 식물은 똑같은 유전자를 스스로 교배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 조성을 가진 호모, 단일이라고 생각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모 개체군을 말하고 타식성 식물은 다양한 품종을 교배하기 때문에 실용적 형질에 대해서 그 특성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거나 또는 유전자 빈도를 달리하는 다양성이 조금 있는 작물을 타식성 식물을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품종은 유전적으로 우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이제 4가지가 더 있죠? 뭐 영속성, 신규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3번이 이제 테로 이런 거는 품종으로 많이 이용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34번입니다.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 3가지 우, 영, 균이죠. 우수성, 영속성, 균일성입니다. 조말성은요, 이제 생육 시기나 수확 시기 같은 거를 기간을 생각했을 때 그걸 물어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의 기준은 아닙니다. 34번에 3번이에요. 35번은 꽃의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꽃의 기간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죠.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게 식물이 자라는 순서는요. 꽃받침부터 먼저 생기고 꽃잎, 그 다음에 수술, 암술 이런 순서로 생겨요. 그랬을 때 35번의 답은 2번이 암술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주두는 암술 머리죠. 암술 머리. 그리고 이제 화주는 암술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방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꽃 그림을 자주자주 그려보세요. 그러시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6번. 후대에 자손으로 이런 얘기죠. 번식을 했을 때 유전되지 않는 변이는 이제 특징들, 다양성들을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 변이라는 말 자체가 육종에서 나온 용어라서 낯서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변이의 종류가 많은데 변이가 환경 변이, 장소 변이, 시간 변이와 같은 비유전적인 변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종에서 이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제에 유전되지 않는 변이는 2번 방황 변이가 있습니다. 37번 잡종 강세에 대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잡종 강세 현상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하이브리드 육종법, 헤테로시스 육종법이라고도 해요. 타가 수정을 통해서 다른 양친 A 혹은 B 이렇게 교잡을 해가지고 생육 번식하는 그런 강세 육종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가 수정보다 더 훨씬 더 품종이 우수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품종 간에 교잡되었을 때 크게 나타납니다. 38번 볼게요.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1법칙, 분리 법칙이에요. 멘델의 제1법칙이라고도 하죠.
우성이 나타난 잡종 1세대에서 자가수분, 자기 스스로 이제 수분 수정하게 되면은 그 2대 F2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분리돼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멘델의 1법칙이에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 멘델의 유전 법칙의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39번 선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발이라는 거는 다양한 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수한 것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자식성 작물은 되게 스스로 자기가 수분 수정하기 때문에 초기 세대에 선발을 하는 것보다 후기 세대에 선발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식성 작물의 경우는 계속 자식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성 동형 접합제와 열성 동형 접합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추후에 그런 것들을 도태시켜서 내가 목적하는 것만 선발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초기 세대에 만약 잘못 선발했다. 그럼 나중에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성 작물은 후기 세대에 선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대신 타식성 작물의 경우는 선발의 유효 시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발의 규모, 어느 정도 선발할 것인가, 이거는 각각의 그 종자의 형질과 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고민하셔야 되고,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1회로 할 건지 몇 차례 할 건지도 육종가의 선택입니다. 선발을 여러 번 하면 좋겠죠. 또 많은 수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육종하는 비용도 생각하고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한다면 선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은 1번이 드렸습니다. 40번. 유전 상관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상관, 유전적으로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상관이 어떤 상관이 있냐면 포연형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유전과는 관계없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유전이랑 관련이 없는 것은 4번. 재배적 조건입니다.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건요, 유전자와 연관되었는지, 다면적으로 발현되었는지, 상위성, 생리적으로 필연성 선발 효과 등이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환경 상관은요, 식물 재배를 할 때 기상, 토양, 재배 조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표현형 상관. 우리가 유전을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이제 유전적인 게 있고 환경적인 게 있다. 그 중에서 유전적인 거는 유전자 연관, 다면 발현, 상위성, 생리적 필연성 선발 효과가 있고 재배 조건에는 이제 환경 상관이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1번. 감자 덩이 줄기에 알맞은 수확 시기는? 감자 덩이 줄기, 같은 덩이 줄기를 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감자를 참 많이 심는데요. 그럼 감자를 언제 수확하시나요? 식물학적으로는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했을 시기에 감자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아니면 트랙터에다가 두루기를 부착해가지고 감자를 수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수확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41번의 답은 4번이에요. 42번입니다. 토마토, 과채소죠? 이 토마토 열매가 고유의 색소 발현이 잘 안 되고 누렇게 착색이 되는, 우리 토마토 색깔은 이제 노란색,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누렇게 변해버려요.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고온장애예요. 토마토가 이제 고온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나친 고온으로 인해서 색소 자체가 파괴돼 버리고 누렇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리장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질소가 너무 과다해도 토마토 자체가 과번무가 되고 연약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 미량 원소죠. 붕소가 결핍이 되면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고 잎이 황색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3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자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요, 아무래도 우리의 주식인 벼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건 벼, 그다음에 콩,
옥수수, 밀 이런 게 순서로가 있습니다. 밀은 솔직히 자급률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밀이 수확하는 시기가 우리나라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밀에 이제 굉장히 재배하고 수확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벼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식량 작물이 있고 자급률이 높은 그런 작물입니다. 44번. 콩과 같이 크기가 큰 종자의 씨 뿌림 방법. 씨 뿌림은 파종이라고 하죠.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콩이 우리가 직파하기도 하지만 플러그 트레이에다가 이제 심기도 해서 이제 육묘를 해서 키우기도 하시는데요. 이럴 때 전뿌림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종자는 전뿌림을 하고요. 크기가 아주 작은 종자는 흩어뿌림 이렇게 산파를 합니다. 그래서 파종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전뿌림은 같은 말로 전파, 흩어뿌림은 산파, 줄뿌림은 이 조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뿌리는 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는 걸 나누기도 하고요. 미세 종자, 굉장히 작은 종자는요, 산파도 하지만, 여러 개 보시면은 이제 산파로 하면서 거기다가, 모래와 이제 미세 종자를, 20대 1, 1의 비율로, 모래가 20입니다. 모래의 양을 늘려서 종자를 파종하시기도 해요. 네, 44번의 답은 3번입니다. 45번. 벼가 등숙 시 쌀 알이 여무는 발달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벼 알이 있고 있습니다. 쌀 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벼알. 그래서 이게 외형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 길이가 먼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나비가 너비라고 하죠. 이런 게 두 번째로 커지고 세 번째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길이, 나비, 두께, 기역, 니은, 디귿 생각하셔서 길이, 나비, 두께로 쌀알이 여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6번. 다음 중 산성 땅의 가장 약한 맹류는 산성 땅에 가장 약하다. 이 말은 내산성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산성이 약하다. 자, 그래서 pH가 만약에 이제 중성일 때는 괜찮지만 pH가 낮을 때 너무 약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식물들을 얘기해요. 보통 내산성이 강한 작물들은 밀, 호밀, 귀리 이렇게 식량과 작물들이 이제 많은데 이 보리가 이렇게 식량 작물들 중에서 가장 내산성이 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의 이 표를 전체를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나올 때마다 외워주세요. 산성이 강한 거는 벼, 그 다음에 철쭉,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콩가 작물, 알파파, 자운형, 콩, 다 콩가 작물입니다. 양파 또한 산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항상 토양 검사를 하셔가지고 작물을 재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47번이에요. 일반적으로 벼 수확은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물론 벼는요. 품종마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일찍 수확하는 품종이 있고 늦게 수확하는 이제 만생용 품종이 있지만 여기선 일반적으로 중생종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수 후 이렇게 있는데 이 출수라는 용어도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우리가 개화한다 이러면 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벼와 같은 식물들은 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벼가 이제 이삭이 나오는 것을 출수라고 해요. 그래서 출수가 된 후에 40에서 45일 정도 지나고 나서 벼가 익어서 수확합니다. 그래서 답은 출수 후 40에서 50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출수라는 게 개념이 어려우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길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번입니다. 다음 중 요수량이 가장 큰 작물은 요수량은요 물을 필요로 요구하는 양을 얘기해요. 정확한 정의를 외워두세요.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입니다. 다시 한번 요수량이란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입니다. 여기서 건물은요 우리가 건축에 대한 건물이 아니고 이 작물에 그걸 건조시켰을 때 그 1g 그거 있죠. 건조시키면 수분이 쫙 빠지잖아요. 그거의 1g을 생산할 때 이제 소요된 수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요소량이 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들은 요소량이 작은 거예요.
근데 뭐 물이 많이 필요한 거는 이제 콩과 작물 종류들이 많아요. 아니면 열매 이런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화주, 특히 흰 명화주가요. 1g 생산하는데 948 수분이 필요해요. 호박도 알파파도 굉장히 요수량이 큰 작물이에요. 대신 감자, 밀, 보리, 옥수수, 수수가 요수량이 좀 작은 작물입니다. 49번. 벼의 도열병 발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도열병 혹시 아세요? 이렇게 식물에 잎이 타버리는 것처럼 열이 생기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그 병이 생기는 걸 말해요.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유묘기부터 수확기까지 전 생육기에 걸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수확량을 떨어뜨리거나 전체적인 생육을 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규산질 비료를 시용을 해서 이 도열병을 발생하지 않도록 벼 자체를 탄탄하게 해줘야 돼요. 답이 4번이 틀린 거예요. 도열병이 왜 발생했을까 봤을 때 질소를 너무 과다 시용하면 세포 자체가 이제 늘어지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요.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환경적으로 온도가 낮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때 도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철저한 방제와 우리가 이제 벽시 소독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예방하셔야 됩니다. 49번의 답은 4번이에요. 50번입니다. CA 저장, Control Atmosphere Storage, 그러니까 CA, 공기를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작물의 환경적인 거를 이제 조절해서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저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소를 감소시키고 CO2를 증가시켜서 호흡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를 얼마만큼 감소시키냐면 1에서 5% 정도, 물론 작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의 산소 농도가 20%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1에서 5% 정도를 감소시키는 건 엄청나게 많이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저장고에 사람이 들어가면 호흡을 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 몇 프로였죠? 0.03% 이렇게 위아래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1에서 5%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이제 감소시키고 CO2는 증가시켜서 이 대기 환경의 그 퍼센테이지를 조절해 가지고 작물의 호흡률을 떨어뜨려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호흡을 떨어뜨리면 여러 가지 발생이 좀 느려지겠죠. 그래서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숙성이 지연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환경적인 방법입니다. 51번이에요. 벼의 생육 최저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왜 벼의 생육 온도까지 외우지? 이렇게 궁금하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벼는 우리나라 식량작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빠삭하게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벼는요, 최적 온도는 30에서 32도고요. 최저는 10에서 13도, 최고는 40에서 44도예요. 물론 품종마다 차이도 있고 생육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생육 온도의 최저, 최적, 최고 이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답은 51번의 3번입니다. 또한 적산 온도까지 알아둘까요? 벼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에 하루하루 온도에 쌓아진 온도를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그때 온도가 약 3,500에서 4,500도입니다. 52번이에요. 농가에서 과수를 재배하십니다. 그때 품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너무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품종 선택하실까? 어떤 작물을 선택하실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그 지역에 알맞은 거, 또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이용하려는 한 목적과 과실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최근 포도에서는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딸기에서는 이제 많이 재배하신 서량 품종을 쓰시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좀 가장 관계가 먼 것이 3번이에요. 번식과 유전성을 고려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육종가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52번의 3번이에요. 자, 53번. 너무 익숙한 문제죠. 배젖종자 아니면 무배젖종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무배젖종자, 배젖 대신 이제 떡잎이 많이 발달된 종자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콩이에요. 우리가 콩 보면 콩 싹이 이렇게 쌍떡잎으로 이렇게 났잖아요. 나머지 거는 외떡잎 식물입니다. 요거는
배유 종자예요. 5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벼의 해충. 벼가 굉장히 중요한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벼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한 해에 2번 발생한다. 잎집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잎이 말라 죽게 만들고 애벌레가 벼 줄기 속까지 파서 먹어 들어간다. 이와 명나방이에요. 우리나라 월동해충이고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썩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5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물의 영양분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필수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 원소 몇 가지죠? 17가지죠? 요거 알아두세요. 벼과 작물은 건물 중에 10% 정도를 흡수한다. 표피, 그러니까 식물체의 겉에 표면에 이제 피부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거기서 규질화했다. 문제 답이 다 나왔네요. 바로 규소입니다. 그래서 이 규소는요, 벼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소는 꼭 알아두세요. 자, 56번. 이어짓기. 같은 말로 연작이죠. 연작을 했을 때 피해가 적은 작물로 나열한 것은 연작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키우기도 쉽고 생육할 때 토양에 피해를 덜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작에 가능한 작물을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실 때는 식량작물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이제 벼, 고구마, 딸기, 양배추 여기가 이제 이어짓게 좀 좋고요. 여기에 또 추가를 하자면 옥수수, 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지금 인삼, 여기도 고추, 수박 이런 거 열매 채소고 또 인삼은 그 땅의 힘을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간 휴작을 요구하는 작물들이에요. 56번의 답은 1번입니다. 57번 이제 과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품종,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때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식물의 분류 단계를 나누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랬을 때 이 과가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family예요, family. 그래서 이 장미과에 속하는 작물을 고르세요. 이러면은 장미과에 속하는 거는 딸기예요. 그래서 꽃의 형태가 이제 약간 유사한 것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고추는 무슨 과죠? 고추는 이제 가지과. 감자도 가지과. 토마토도 가지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안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꽃과 여기 식물학적인 기관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과 배추과는 십자과과죠. 여기 배추과에 속하는 거, 박과에 속하는 거, 백합과에 속하는 거, 요것들도 하나씩 그때마다 체크해둬서 외워두세요.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하지만 여러 번 보고 차근차근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58번입니다. 작물의 생력 재배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은 생력 재배라고 나오면 뭔가 유기농 같고 친환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생산력을 높이는 재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약을 칩니다. 그리고 농약을 치기도 하지만 기계화가 여기에선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농로 정비를 아주 깨끗하게 해서 지게차나 아니면 굴삭기나 이런 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번에 경제 정리는 비경제적이다. 이게 틀렸어요. 경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배수로가 정확하게 확보돼야 됩니다. 또한 논에 이제 물이 새거나 이러면은 작물 벼 기를 때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선하셔야 되는데 모래흙을 깨는 게 아니라 이제 참흙, 질참흙, 점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58번의 답은 2번이에요. 59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 별표.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발화가 촉진되는 종자. 처음 딱 이 문제를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빛이 없는데 발화가 촉진되지? 이해가 안 가. 식물은 무조건 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종자 시기에는 유독 종자에 빛이 없어도 발화가 촉진되는 그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식물학적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다르게로 말하면 형광성, 안발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선이 있으면 오히려 발화가 잘 되지도 않고 암흑 조건에서 발화가 잘 되는 종자예요. 그래서 토마토, 고추, 가지, 그리고 박과, 오이, 호박, 그 다음에 양파, 백일홍, 무 이렇게 있습니다. 무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59번에 답은 백합과에 속하는 양파입니다.
지금 상추, 담배 100원이에요. 이거 다 미세종자거든요. 이건 호광성 지금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호광성인 작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 이거 발화가 잘 돼요. 그래서 호광성 이제 종자, 형광성 종자, 그리고 광과 무관계 되어 있는 종자를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근데 처음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지거든요. 그래서 무관계 종자는 보통 식량작물, 벼, 보리, 옥수수, 콩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호광성 종자는 미세 종자, 좀 작은 종자 이런 것들 구분해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60번 씨감자. 여러분들이 감자를 심을 때 감자 통째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감자 크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4등분 하거나 아니면 2등분 해가지고 심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잘라서 했을 때 거기에 신혼이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이 한 조각에 이제 보통 몇 g이 되어야 되면 30에서 40g이 돼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싹이 잘 이제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80g이라고 하면 이 2등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답은 60번에 2번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화이팅!